박수홍 씨가 굉장히 인기 방송인이잖아요. 박수홍 씨가 정말 돈이 없겠느냐. 변호사비도 없어서 어떻게 명랑김 6봉을 줬다는 것은 너무 MSG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가 오는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단독으로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향후 관련 재판들이 박수홍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친형이 출소 이후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진홍 씨가 곧 출소하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박진홍 씨의 출소 이후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단 앞서서 박수홍 씨가 친형과의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박진홍 씨가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박수홍 씨의 과거 카톡을 굳이 갖고 와서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박수홍 씨의 전 여친 이름을 언급을 했다. 그냥 단순히 그 인물들을 짚은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딱 짚어서 이 사람 누구시죠? 이렇게 이름을 대개 박수홍 씨에게 요구를 했다. 그 인물이 바로 박수홍 씨의 10년 전 여자친구인데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로 결별의 아픔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그때 당시 힘들었다,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한 것 같았다 라고 밝힐 정도로 상처가 많이 남은 인물이었는데 굳이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을 꺼내 들었다. 그 의미가 뭐냐? 박수홍 씨의 멘탈에 관한 챌린지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런데 출소 이후에는 더욱 자주 변호인단과 만날 수가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박진홍 씨의 변호인단이 직접 박진홍 씨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데 출소 이후에는 박진홍 씨가 아예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전략회의를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죠. 다만 박수홍 씨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친형 박진홍 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진홍 씨 역시 본인의 권리를 찾아서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서 전략을 짜는 건 자유니까 아무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여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박수홍 씨 아내 김다혜 씨도 심적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가 끈끈하게 뭉쳐서 서로 이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3의 인물인 10년 전 여자친구 이름이 나왔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아보니까 김다혜 씨가 의외로 박수홍 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김다혜 씨가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쿨하게 잊어버리는 편이고 뒤끝이 없는 편인데 끝까지 막 인정 안 하고 막 반박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의 구현을 해보고 싶은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전 여친 언급이 분명하게 박수홍 씨 본인에게는 타격을 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그때 당시 비열하다라고 상대방 변호사 측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박수홍 씨 아내 김다혜 씨의 경우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다혜 씨 부모님 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다라고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 걸까요? 저도 사실 지난해 방송됐던 실화탐사대를 보고 김다혜 씨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진 걸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인물은 김다혜 씨입니다. 실제로 김다혜 씨가 탈모가 정말 심하게 와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수홍 씨를 사위로 맞이하면서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다혜 씨 부모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시력장애가 왔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런데 이 눈이라는 장기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찰 치료를 요구하는 일이 됐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만큼 한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로 파탄이 났던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다. 박진홍 씨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 보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판이 끝나고 나서 재판관이 박진홍 씨 아내 그 형수에게 물어봅니다.
남편 박진홍 씨를 보석 신청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내분 형수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어쨌든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고 관련 조서를 써야 되고 1,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의아한 부분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보석이 됐다면 본인이 구속됐을 당시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했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관련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뭐냐, 일단 보석 신청을 해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 산입이 안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박진홍 씨가 이후 재판을 통해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박진홍 씨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년 6개월만 구속수감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진홍 씨가 수감된 곳이 바로 구치소였어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르다. 교도소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반면에 구치소는 사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구속수감은 됐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우가 좋다. 그러니까 이 처우가 좋다는 것 자체는 교도소와 비교해서 좋다는 것이지 뭐 구치소에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도소보다는 훨씬 낫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교도소에서의 6개월과 구치소에서의 6개월은 다르다. 사실 박진홍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무죄보다는 양형의 문제 쪽으로 좀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구치소에서의 6개월을 선택한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김용호 씨 재판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미상의 증인은 대체 누굴까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박송 씨의 형수님의 절친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왜냐하면 절친인 이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박송 씨와 박송 씨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결과적으로는 불송치를 받았었어요. 특히나 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김용호 씨 측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송 씨 형수의 절친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그럼 불송치를 받았으면 이분에 대한 처분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박송 씨와 김다희 씨 측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이 들어갔고 검찰 측에서도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의 절친이란 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게 뭐 검소완박이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 결과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송 씨 변호사가 정말 선임비로 명란김 6봉지를 받은 게 맞나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그런데 이 사안 때문에 불편해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 박송 씨가 굉장히 인기 방송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가 정말 돈이 없겠느냐, 변호사비도 없어서 어떻게 명란김 6봉을 줬다는 것은 너무 MSG를 많이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송 씨가 버는 출연료들, 행사료들 다 박송 씨의 친형인 법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본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박송 씨의 통장에 남은 돈은 3,480만 원이었고 실제로 마지막 남은 동치미조차 거의 잘릴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박송 씨의 변호인이 애초에 박송 씨 사안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 수임료로 명란김 6봉을 받았다라고 알려졌지만 선후 관계가 약간 달라요. 수임료를 아예 안 받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박송 씨가 감사의 의미로 집에 있었던 명란김 6봉을 선물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수임료로 명란김을 받은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명란김 6봉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박송 씨가 그러면 지금은 매니지먼트 없이 혼자 있으신 건가요? 특별히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주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송 씨를 정말 도의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의 사냥꾼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송 씨와 박송 씨 아내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피해자를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좀 선의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송 씨 재판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향후 형과의 재판 문제, 김용호 씨와 재판 문제 등을 열심히 취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